정수장학회가 현재도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OX. OX. 하나, 둘, 셋. 언론 장악은 아니겠죠. 네, 언론 장악은 아니겠죠. 이거 이렇게 질문을 뽑았네요. 네, 그러나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을 빼앗았고요. 부일장학회를 강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부일장학회를 헌납받는 과정에서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을 빼앗았죠. 그 빼앗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요. 정확하지 않죠. 잘못된 표현이죠. 예, 헌납을 받았다. 증여받은 것이. 네, 증여받았다. 자, 그런데요. 부산일보가 지난해 정수장학회 사회헌원을 촉구하는 기사를 썼다가 발행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방송법상 이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하고 부산일보 지분 100%하고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방송법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부산일보를 처분하든 MBC를 처분하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방송법 8조 3항에 보면은 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공중파 방송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한 규정을 들어서 민주당의 유승희 문광희 간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장학회하고 MBC의 그 간부들하고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회의를 하는 것이 도청이 돼 가지고 일부 신문에 의해서 크게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데. 그때 최필립 씨가 경향신문사 그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얘기하던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은 부산일보를 정수장학회는 처분하든지 MBC의 지분 30%를 10%로 다운시키든지 양자 간에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럼 위법 상태입니까? 정수장학회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경과 조치에서 묵인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법한 상태죠. 네. 그런데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이거는 위법이다 해놔놓고 또 그걸 팔려고 하니까 지금 팔지 마라. 팔아서는 안 된다. 선거법 위반하고 뭐 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또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그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대통령 것이냐 아니냐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야당이나 그 일부 비판 세력, 유가족 세력들은 이 정수장학회 이사진 그 네 분을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리고 최필립 씨 그 앞에 이사장입니다. 얼마 전에 사퇴를 하신 분인데, 이분 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비서진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정수장학회, 더 나가서 그 앞에 5.16 장학회는 철저하게 그 박정희 대통령 일가의 소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재단법인은 사회의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은 이사진을 통해서 그래 행사를 하니까 이거는 박 대통령 것 아니냐. 그래서 손을 떼고 유가족이 헌납한 우리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정수장학회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다가 해직됐습니다. 해고됐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는 정수장학회가 그러니까 부산일보의 영향력을 분명히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언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럼 그 두 가지만 좀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박종진 앵커는 너무 속단이 빨라요. 속단이 왜 빠릅니까?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정수장학회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거는 팩트 사실인데.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임원진을 선출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임원진이 부산일보 경영진이 부산일보의 편집권이라든지 이런 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100% 대주주에 대해서 경영권하고 독립시키자. 이것은 경영진으로 봐서는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거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속단은 아니고 사실이죠, 그냥. 그죠? 징계를 한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고 우리가 그저 탄압이다 아니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 탄압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입한 건 인정하시죠. 편집에 장학회에서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겠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입은 지금 내가 탄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요. 개입 분명히 정수장학회가 언론에 영향을 행사했다. 정수장학회가요. 정수장학회가 이 편집국장을 해고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영향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사규에 위법하고 이러면 징계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탄압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지는 않았고요. 지금 녹음이 다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안 했다 아니, 얘기했는데 개입했다는 근거가 당연히 있습니까? 지금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근데 사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100%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경영권에서 벗어나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번이. 그게 다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 박종진 앵커가 제 말을 제대로 잘못 곡해 들으신 것 같는데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경영진을 선임하는 주주로서의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인정하시죠? 인정 못합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 그거 인정하시느냐고요? 아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영 선배님 하신 말씀도 옳고, 이문진을 통해서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김영 선배님으로서는 정수정학회는 이문진을 선임하고, 이문진은 그 다 취지를 다 아니까, 그 편집권을 뭐 직접 개입을 했는지, 어떻게 다른 사규를 위반해서 그 처벌을 했는지 했을 것이니까 그건 정수장학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는 부산일보를 잘 못 보시니까 그런데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무슨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고 있다는데 부산일보가 말이죠.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6회 시리즈로 한홍구 교수로서 기획 연재를 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정수장학회 편집에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보도가 자신의 얼굴에다 침을 뱉는 그런 기획 보도가 6회나 시리즈로 연재가 될 수 있습니까? 편집에는 개입 안 해도 정수장학회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다 해고됐으면 정수장학회가 당연히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박영표 의원님의 생각이고 그는 이제 그런 사법 판단을 그렇게까지 할 과정에는 많은 상식적인 측면이에요. 아니죠.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부산일보에 실릴 수는 없겠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6번입니다. 그래서 기획. 그러니까 제가 편집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집국장의 해고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글쎄, 그건 이문진이. 근데 자꾸 A라는 질문을 드리면 B라고 대답, B에 대한 질문을 이문진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정수장학회에서 직접 그 편집국장을 해고하라고 이문진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적게 봅니다. 그럴 정도로 뭐 많은 인원이 있는 장학회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좀 제가 해봤는데. 편집국장은 아니지만 제가 편집국장인데 지금 경영권을 100% 갖고 있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 내가 그 경영권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해고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이 자기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를 편집국장이 6회나 걸쳐서 비판을 했다. 그건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해고됐으면 그 영향으로 해고됐다고 그러면 봐야죠. 제가 보기로는 해고될 만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지 그거 마지막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결론적으로 매각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는 주주의 판단, 주주총회에서 어떤 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러나 현 방송법상 이렇게 위배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수장학회와 또 부산일보 그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일 궁금한 것이 그리고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걸 거예요. 정수장학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소유냐 아니냐? 아니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그 점인데 오늘 그 논점을 조금 그 대답은 여기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것도 아니고 이미 51년 전에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단입니다. 사회에 환원돼서 잘 되고 그동안 정수장학회가 약 50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4만여 명의 국가 인재를 길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공부에 굶주린 청년들에게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정치적인 공격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수장학회의 불행한 일이지만은 한홍구 교수가 하는 말을 빌려서 여기서 인용을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천하를 다 얻었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얻었는데 무슨 김지태가 돈 몇 푼 얻으면 그런 데 연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지태도 박정희 장군으로부터 밑보여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자기 책에 작물바구니라는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천하를 지금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장악을 했는데
정수장학회 그거 돈 몇 푼 되고 얼마 자산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고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공익재단에서 이미 사회에 한원된 것을 누구 특정 개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선동이죠. 네, 선동.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